전북특별자치도 부안은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중요한 지질학적 가치를 보여주는 이곳 부안에는 내소사와 계암사 등 소중한 문화유산도 함께 간직하고 있어 여행객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의 좋은 여행지 5곳을 소개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행 브로셔를 구독하시면 다양한 여행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변산반도 남쪽의 관음봉 기슭에는 곰소만의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며 자리하고 있는 천연고찰 내소사가 있습니다. 내소사는 백제 무왕 34년인 서기 633년에 해구두타 스님이 소래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하였습니다. 사찰 입구에서 수령 700년 된 커다란 느티나무가 여행객을 맞아줍니다. 일주문을 지나면 포천 국립수목원, 월정사 전나무 숲길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전나무 숲으로 손꼽히는 내소사 전나무 숲길이 시작됩니다. 700여 그루의 전나무가 하늘 높이 뻗어 있는 이 숲길은 내소사 일주문에서 사천왕문 앞에 피안교까지 약 500m가량 이어지는데 임진왜란 때 피해를 입은 사찰을 복구하면서 삭막한 사찰 입구에 생기를 더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피안교를 건너 사천왕문으로 가는 길에는 사방이 온통 가을 색깔로 물들어 있습니다. 유홍준 교수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우리나라 5대 명찰의 하나로 내소사를 선정하였는데 자연과 잘 어우러진 사찰의 모습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왕문을 지나면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수령 1000년이 넘은 거대한 느티나무의 가슴이 후련해집니다. 이 나무는 할머니 당산나무이고 일주문 앞에 느티나무는 할아버지 당산나무라고 하는데 사찰 내에 당산나무가 있는 사례는 이곳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옥내루를 지나 사찰 안뜰로 들어서면 맞은편 높은 기단 위에 대웅보전이 있습니다. 보물 제291호로 지정된 내소사 대웅보전은 인조 11년인 1633년에 청민대사가 절을 중건할 당시 건립한 건물인데 천장의 화려한 장식과 꽃무늬로 조각한 앞쪽 문살은 당시 목수들의 뛰어난 솜씨를 엿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현판의 글씨는 조선 후기의 명필 원교 이광사의 글씨입니다. 대들보에는 물고기를 입에 물고 승천하는 용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고 불상 뒤쪽 벽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백이관음보살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려 고종 9년인 1222년에 만들어진 내소사 동종은 2023년에 국보로 승격된 고려 후기의 걸작품입니다. 종의 고리에는 용무늬를 새겼고 가운데에는 세 분의 부처가 조각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소사 앞들의 요사체를 지나 계곡 가까운 곳에는 가을이 한창인 지금 두 그루의 벚나무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나무 밑동에 나는 봄 가을에 2번 피는 춘추벚꽃입니다 라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내소사 춘추벚꽃은 봄에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푸른 잎으로 무성하다가 가을에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하여 입동까지 벚꽃이 활짝 핀다고 하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변산반도 격포항 인근 1.5km 절벽 구간에는 약 7천만 년 동안 파도에 씻겨 만들어진 독특한 퇴적암층 지형이 있습니다. 수만 권의 책을 차곡차곡 포개놓은 듯한 퇴적암층 단해를 잘 보여주는 이곳은 당나라 시인 이태백이 강물에 비친 달을 건지려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중국의 채석강과 그 모습이 흡사해 채석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격포항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바다 내음을 맡으며 바닷가로 나서면 독특한 모습의 층암 절벽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채석강의 대부분 지형은 물이 빠져야 접근할 수 있으므로 썰물 시간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조 때에 방문하면 격포항에서 격포해수욕장까지의 약 2km 정도 바닷길을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채석강의 백미는 최근 SNS에서 멋진 동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해진 해식 동굴입니다. 이곳은 언제나 멋진 사진을 위해 줄을 서는 곳인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있네요. 채석강은 중생대 백악기 시대의 지층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지질학적 연구 가치도 매우 높은 곳으로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포함되어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채석강에서 격포해수욕장을 지나 북쪽 건너편에는 붉은 암벽으로 이루어진 적벽강이 있습니다. 채석강과 더불어 국가유산 명승 제13호로 지정된 적벽강은 오랜 침식작용과 풍화작용으로 만들어졌는데 해안 전체에 붉은색을 띤 기암괴석과 층암절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적벽강이라는 이름은 중국 송나라 시인 소동파가 즐겨 찾았던 적벽강과 흡사하다 하여 붙여졌다고 합니다. 채석강과 마찬가지로 적벽강도 바닷물이 빠져야만 가까이에 다가가 검붉은 바위가 깔린 듯한 해변을 오롯이 즐길 수 있습니다. 적벽강 노을길을 따라 언덕을 잠시 오르면 서해 바다의 수호신인 계양알미의 사당인 수성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울창한 대나무 숲을 지나 수성당으로 가는 길이 꽤나 운치 있습니다. 이곳의 주민과 어부들은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흘에 수성당에서 제사를 지내며 바다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변산의 상징으로 국가유산 명승 제123호로 지정된 우금바위 아래에는 백제시대에 창건된 천년 고찰, 계암사가 있습니다. 백제 무왕 35년인 서기 634년에 묘련 스님이 창건한 계암사는 한때는 내소사보다 사세가 더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쇠락과 중창을 거듭하며 지금은 소박한 모습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늑한 분위기가 살아있고 사람들로 붐비는 내소사에 비해 훨씬 한적한 사찰이어서 조용한 사찰을 찾는 사람들에게 더욱 어울리는 곳입니다. 능가산 계암사라고 적힌 일주문을 지나면 사찰 앞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아름다운 전나무 숲길이 이어집니다. 사천왕문을 지나고 계단을 잠시 걸어 사찰 앞마당에 들어서면 정면으로 우뚝 솟은 우금바위를 배경으로 활짝 지붕의 대웅보전이 눈에 들어옵니다. 보물 제292호 계암사 대웅보전은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조선인조 14년인 1636년에 계호 스님이 다시 지은 것으로 굵은 목재의 기둥을 사용하여 늠름하며 안정감이 돋보이는 건물입니다. 용마루 뒤로 보이는 우금바위의 위용이 대단하여 대웅보전도 그 기운을 이어받은 듯 매우 강건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계암사가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계암주겸 때문입니다. 계암주겸은 약 1300여 년 전에 진표율사가 부안의 천일염과 계암사 대나무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계암사의 승려들에게 제조법이 비전되며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오랜 역사의 부침 속에서도 그윽한 역사의 향기를 그대로 간직한 산사의 분위기가 참으로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부안읍 서웰이 나지막한 언덕 위에는 하얀 외벽과 부드러운 아치가 인상적인 부안성당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마카오에서 본 듯하다고 하고
또 누구는 남미풍이라고 하며 혹자는 지중해 풍이라고도 하는데 공통적으로는 세련되고 아름답다는 의견입니다. 종탑 아치에는 갈색으로 포인트를 줘서 하얀 벽면이 더욱 산뜻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곳의 성당들이 대체로 고딕양식을 많이 사용한 데 반해 이곳의 성당은 둥근 아치를 사용한 부드러운 곡선의 향연입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기분 좋은 사찰 여행을 할 수 있듯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어도 부안에 오면 들러보면 좋은 아름다운 성당입니다. 오늘은 변산반도 국립공원으로 유명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의 좋은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독특한 자연경관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함께 간직한 부안은 언제 가도 만족하는 참 좋은 여행지입니다. 여러분도 부안 여행으로 소중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